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야 우리 상황판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 상황판에 보면 우리 상황판이지.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구를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황판이 이렇게 있는데 1번 말, 2번 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요즘 드리고 있잖아요. 그 비례 선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관심을 보여야 될 지역구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지금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난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엄청 선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예를 들면 오세훈과 고민정 두 후보가 붙는 것도요. 물론 뭐 이제 샘플이 500명이냐 1000명이냐 뭐 2000명이냐에 따라서 정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디야? 추미애 장관 지역구잖아요. 근데 정치 신인이 들어와서 정치 그쪽에 소위 말하면 대선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이겨. 나는 그런 샘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기 고향의 이용욱 전 카카오뱅크 대표 있죠. 이분 무명이야 무명. 반대로 말하면 그 김연아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부동산 전문가라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 투기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실제로 보면은 고향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민주당이 웬만한 다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거나 이 표 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기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상당히 있고 대표적으로 종로에 이낙연 대 황교안 여기서 이제 항상 볼 때마다 재미있는 그림을 우리 황교안 씨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예. 막 횡단보도에다가 막 소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뻐가지고 막 그냥 재미있게 보면서 이제 지지는 이낙연 후보한테 보내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지금 관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일부 한두 개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해도 이수진 전 판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나경원을 잡아야 된다, 잡으러 왔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 강희용 위원장 등 해가지고 동작으로 원팀이라고 이렇게 예. 들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그림이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는요 한국일보가 15일 날 KBS하고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결과물이거든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요건데 고민정 43.3, 오세훈 32.3. 이거 말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보면은 고민정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이거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오세훈이 이제 야심차게 추미애 나갔으니 내가 됐다라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을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건 추세라고 보거든요. 막상 개표하면 여러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가 시민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고민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TV로만 봤지 실제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 느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냥 어떤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손잡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호감도나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의 대책위원장을 이낙연 전 총리가 하고 있고 또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고민정 후보의 지지율로 많은 부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결국은 이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종로하고 안양이 좀 전 보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있는데 현재 이 원내대표 심재철 있는 안양 쪽에서 이재정 의원이 압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안양의 3개 지역구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어쨌건 그 고민정은 오세훈을 물론 이제 샘플 크기가 아직 지금 500밖에 안 되지만 1000짜리도 200 그러니까 2000짜리도 있어요. 되게 고민정이 그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세훈을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한데 지금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한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수진 전 판사가 37.0, 나경원 33.4. 물론 여기 이제 누가 당선될 거라고 믿느냐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지명도에서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 예비 후보로 나섰던 강희용 후보하고 허영일 후보 이 두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경선이 됐든 전략공천이 됐든 이 한 당 안에서 협조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 강띠용 후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띠용. 그러니까 이게 동작을은 일단 그런 지역적인 그 전통적으로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못 받는 사실 낙하산 공천 때문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그 민주 세력이 훨씬 더 셌던 것이고요. 나경원의 지난 선거 때 얻었던 지지율은 43%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지역구 관리 잘한다고 하는 건 내가 보기 그냥 내피셜일 뿐이에요. 나경원에 대한 호감도랄까 지지도는 그냥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요. 기존에 있던 지금 새누리당 부류, 자유한국당 부류의 고정적인 득표율을 갖고 있다고 보고 내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비호 검도가 워낙 큰 사람인데다가 후보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들, 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비리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남편까지.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민주당과 지금 미래통합당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저는 인물을 떠나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지역이에요 일단은. 근데 거기에 이제 잡다구리하게 막 후보들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하면 투표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기존에 있던 예비 후보들의 지지를 얻어낸 상태에다가 나경원의 그 확장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측면 이런 것들이 가서 나경원은 지금 나경원 낙선의 한 7분 응선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새날 방송의 목표가 뭐예요? 나경원 낙선이야. 네. 제가 예. 나경원을 조만간 한번 만날 예정인데요. 한번 미리 얼굴을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얼굴 볼 일이 사실 없을 것 같아서. 이 상당히 적폐청산의 상징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바로 종로, 안양 그리고 동작 이렇게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전현 원내대표가 그렇지, 있는 그렇지. 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일 대우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동작을의 승리를 충분히 점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양 동안을 이재정 42.8, 심재철 33.4 여기는 저는 게임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원내대표 한 5개월짜리 뽑는데 노도나도 출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컷오프 될까 봐. 그러니까 심재철은 컷오프가 안 돼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가 컷오프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재철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구해진 건데 이재정 후보가 우리는 우리들만의 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양 동안을에 가면 굉장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다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5.5% 뺏어 가는데도 이래. 심재철은 100%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여론조사가 나와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재정하고 심재철 두 사람의 어떤 그 구도가 깜깜이 선거로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응집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9.4% 차이가 정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재정 의원이 심재철을 더 따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은 지금 지역구 관리를 진짜 못한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정반대의 구도가 지금 만들어진 게 고양갑.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고양갑인데 거기에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가 나와서 이 그 미래통합당의 이강환 변호사하고 10% 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순 후보하고 심상정 의원은 거의 동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 문명순 후보는 내일 인터뷰합니다. 아 그래요? 문명순 후보 재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 좀 아는 분인데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문명순 후보가 새날에 사실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우리 방송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를 내가 일치시키지 못했던 바로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양정,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김연아와는 뭐 물론 언론은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김연아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연아보다는 카카오뱅크가 100배는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용우 카카오뱅크 전 대표 예. 인터뷰를 보면은 감동이에요.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500억인가를 포기했다 그랬죠. 예. 50억?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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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5.7, 29.0 이렇게 표차가 나는 거거든요. 이걸 오차 범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현 선거에 들어가면 훨씬 더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전문가가 어디 부동산 전문가라고 살짝 글자 한 두 개 빼고 이 여기 명함을 내면 이러 씨. 근데 이 고양정 이 지역구 자체가 평균 연령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보통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의 연령대를 보이는 것이어서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파괴력 있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원주에서는 지금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이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금 43.2대 25.8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강원도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줄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강원도 웬만하면 선거 포기하잖아요. 몇 석 되지도 않는데 강원도에서 총선이나 무슨 선거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저 사람 찍지 막 했던 그 마인드가 있는데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에서 일종의 어떤 심정적 보루 같은 사람이거든요. 뭔가 되게 억울해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 선거를 끌어가는데 본인이 지지율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원주에서는 지금 이 미래통합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포인트 가깝게.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음에 남영희 뭐 이쪽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남영희 지금 인천 동미추홀을에서는요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앞서요. 물론 저기 이제 후보가 찢어진 측면도 있지만 이 둘 중에 중간 사퇴하면 안 된다 니들. 이게 지금 인천 동미추홀을 같은 경우는 저쪽 소위 말하는 보수세가 엄청 강한 지역입니다. 네. 윤상현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타이밍엔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고 할 거라고 보고 안상수 꽂아서 더 열받았거든요. 지금 윤상현 입장에서는 인천 망해먹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미추홀 이을 쪽을 보면은 지금 안상수를 미래통합당에서 그 지역구 바꿔서 내보낸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복을 하고 윤상현 전 의원이 이렇게 지금 의원이죠 나오게 됐는데 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분리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전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영희 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이런 문제가 영남에서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의 홍준표, 김태호 등의 무소속 연대의 결성을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거 지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미통당 탈당 무소속 연대를 지지합니다. 네. 편은 안 드릴 수 있는데 지지할게요. 심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만 그 아까 우리 고양정 이야기할 때 이용우 대표는 500억을 포기한 게 아니라 50억입니다. 500억이면 우리가 간땡이가 부어서 그래. 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땡땡 전문가, 투기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난 게 청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청담동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하니 네.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지금 이 예를 들었던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뭐 비례 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완전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전체기 큰 틀로 구도를 보면 강원도에서 약진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선거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과반은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강원도 수도권은 저는 압승 3분의 2 이상 가져간다고 보고. 충청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한 사람들 몇 석 있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제약은 그렇고 호남은 거의 싹쓸이가 예상이 되고요. PK에서는 굉장히 약진할 거라고 보고요. 부울경에서 부울경이 전체적으로 다 약진할 거라고 보고 TK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TK에 지금 현역으로 나가시는 분 인터뷰도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비례연합이 그 미래한국당의 숫자 많이 가져가는 걸 잡아먹고 지역구 내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3분의 2에 가까운 약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키는 수도권하고 저는 PK에 있다고 봐요.
거기서 상당 부분 뺏어오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힘들 내시자고요. 막 날 서가지고 막 마차 악플 달고 막 그 핑크 옷색 옷 입었다고 짜증 내시지 말고 힘들 사주시면 내시자고요. 됩니다. 사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계열로. 똑똑한데. 자, 그 이야기